예,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임용선입니다. 예, 정말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시골이라 조금 자라면서 촌에 농사 안 짓고 부잣집에만 시집가면 남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일단 내가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고 시내만 살 수 있다면 시골만 면한다면 좋다 이 생각으로 아무런 철없이 정말 자라서 너무나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남자가 눈이 똘방똘방 해야 되지 남자가 저래 갖고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도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대구에 집이 2채나 있고 결혼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대구로 이사 간다 하니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골이나 그 집 시골은 거기가 더 시골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또 결혼을 하고 보니 지금처럼 같으면 안 살잖아요. 또 이렇게 어떻게 안 살지 큰일 났네. 아우 시집 잘못 왔네 쏙혔네 어떻게 안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가 한 명 가지고 애가 있으니 이걸 데리고 가자니 애를 데리고 가려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애를 데리고 가면은 애가 내 눈치 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아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또 여기 살면 내 하나만 고민하면 되잖아. 근데 애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직 너무 젊은 거라. 내가 시집을 가는 23살에 시집을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44살인 거예요. 이러니까 아직 우리 막내 시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애도 어리기 때문에 손주가 한 개도 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두고 가면 온 식구가 야를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애를 초등학교를 안 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가 학교를 간다면 그동안에 어쨌든 대구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안 살아야지 하면서 애를 3명을 낳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에메랄드를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놓고 촌에서 일만 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왜 가난할까? 나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될 건데 이런 생각했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안 됐지만 애들 3명을 데리고 우리 큰애가 8살 학교 입학할 때 시골에서 이제 나간다고 이사를 간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나왔어요. 애 3명을 데리고 막내를 얻고 작은 거 손잡고 큰아 8살짜리를 데리고 나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네. 이거 내 성향이야. 내 취미야. 이래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여서 애들 학교를 시켜야 됐고 키워야 됐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쨌든 돈 많이 준다 하면 그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서 애만 잘 키워서 다 출가만 하고 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애들이 다 잘 자랐고 좋은 직장을 다 잡았는데 시대가 지금은 각자 자녀들은 자기들이 살고 부모는 부모가 살아야 되잖아. 이런 성향이 오면서 내가 50대 중반이 되고 애들은 2명이 이제 1명이 결혼하고 취직은 2명이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진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애들을 학교를 시키고 하면서 그만두고 이제 아메이를 이렇게 부업으로 조금 하는 상태였어요. 부업으로 조금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애들 학교는 마지막 등록금은 넣고 했는데 부채가 애들은 다 했는데 한 4,700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저는 정말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이 싫었는데 저는 자식한테 부채까지 주고 죽어야 될 이런 입장에 왔잖아요.
그럴 때 너무 비참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죽음보다 무서운 거는 정말 그 부채였어요. 이것만 없다면 내가 인지 죽어도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자식들한테 갚아라하고 죽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남편하고 딸한테 했지.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죽고 나서 제주의 엄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이 소리는 절대 안 듣게 돈부터 갚하고 일단은 오빠는 장가 갈 때 돈을 좀 줬으니까 안 줘도 되고 아빠하고 3명이 똑같이 나눠서 써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때 부업으로 하니까 뭐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만약에 통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하면 그 통장 아메이 통장은 아빠를 줬다가 아빠가 죽고 나거든 딸한테 네가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악착같이 죽는 동안 정말 아메이를 해갖고 내가 먹고 살도록 그리고 남편도 지금까지 남편이 뭐 이렇게 막 정말 함께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밖에 일은 열심히 했고 마누라라고 돈을 벌여서 다 갖다 줬지만 부채도 남겨놓고 죽게 됐잖아요. 아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남편이 그래도 장가 가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내 노후에는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생각은 했지만 착하기는 착하잖아. 그래서 생각했지만 내가 그런 입장에 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제가 정말 느끼고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갖고 제가 아메이를 1년 부업으로 하면서 암 판정을 받고 지금은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9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유통기한이 지금 좀 많이 됐잖아요. 유통기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정말 내가 빨리 좀 해놔놓고 쉬어도 쉬어야 되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내가 이걸 전도처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밖에는 건강식품이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물 때문에 대구시내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직까지 자기 정수기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제 그룹에도. 자기 정수기도. 그걸 돈 벌여놓고 죽으면 뭡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딱 암이라는 판정 듣고 지금까지 정말 밖에 물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넣습니다. 절대 안 넣습니다. 우리 동생이 정수기 그 멘탈 기사를 좀 했는데 누나 식품을 못 먹어도 절대로 밖에 그 물 입에 대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큰 병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가면 우리 애들도 그렇고 지금 저도 그래요. 물부터 먼저 떠갖고 차에 싣고 갑니다. 자고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자고 올 수 있으니까 큰 병에 물부터 떠갖고 가고 묵는 병, 묵는 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7년, 8년이 됐는데, 이제 암 걸린 지가 이제 8년째 접어들었어요. 8년째 접어들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아파서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가서 이런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살면서 남한테 커피 한 잔 못 사주고 국수 한 그릇 못 사주고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면 나를 데려가시고 만약에 진짜 필요한 존재라면 한 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남한테 국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기회만 되면 미친 듯이 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일 좀 안 하고 살지? 저런 사람 다 일 안 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첫날 만날 일하고 일만 하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의 생각하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디 가도 내가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내가 차 살게. 항상 지금 제가 이렇게 사장님 자꾸 사장님 사면 우리 미안하잖아. 야 옛날에 내가 안 살 때도 못 먹고 살아서 허겁지겁 했는데 지금은 다 사줘도 너무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이라고 봤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한나라도 젊어서 어쨌든 저는 다이아몬드는 내 꿈 목록에 없었어요. 저 안 한다 그랬어요. 창원에 가서 항상 난 다이아몬드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난 에메랄드만 하면 된다고. 에메랄드 해서 2네거 3네거를 하는데 남들처럼 큰 그룹을 만들 자신 없으니까 남들이 연봉이 7천 5천 가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2천 3천 잡고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금처럼. 하지만 정말 내 속에 들었는 내면은 100만 원 썩마. 내 죽기 전에 영원히 나온다면 내가 얼마든가 해놔야지. 진짜 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큰 그룹을 키울 자신이 없잖아요. 평범한 주부고 장사도 안 해봤어요. 사업도 안 해봤어요. 식당에 가서 그릇 씻었어요. 세차장에 가서 차 씻었어요. 도살장에 가서 소머리 털 깎고 피 발랐어요. 이런 거 해갖고 제가 살았는데 촌에서 농사 짓고 제가 무슨 기술로 막 이렇게 그룹을 키우고 리더가 되고 막 사장님들을 막 이끌어 갈 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에메랄드만 하면 된다고. 에메랄드도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이 나와서 내가 할게 할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는 파트너들하고 내가 밥 살게 가자. 밥 먹자. 또 소비자 관리. 이거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섰잖아요. 내가 나섰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섰지만 지금 와가서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간질병 같은 거, 혈액암 같은 거, 이런 거를 낫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제가 기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품을 골고루 이어갖고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는 사람은 다 나서요. 안 믿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저도 죽은 사람 많아요. 제 친구도 죽은 사람 있고. 위암에 내보다 1년 뒤에 암이 걸렸고 수술했고 했지만 다 죽었어요. 죽지만 또 지금까지 혈액암 환자도 지금 2년이 꼬박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고 안 믿고 차이예요. 그런데 정말 소비자들은 믿고 안 믿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가 많잖아요. 사업자가 많으면 정말 사업답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에 한번 미치보면 그 미친 그 마음이에요.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디 가고 일이 꽉 쳐 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남의 직장일 같으면 미친다고. 이렇게 일이 내한테 주어지고 이걸 다 어떻게 싶어 미치지만 내가 개인 일이고 돈 내기잖아요. 하면 다 내 거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고 나서 정말 마음을 미쳤다. 오늘도 니 정말 많이 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다녔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센터에 차를 갖고 가면 아줌마 뭐 하세요? 저 아메 장사해요. 웃으면 이런 이야기만. 택시 기사보다 차를 더 많이 탄대요. 제가. 택시 기사보다. 그런데 그렇게도 했든 저렇게 했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보면 스폰서님한테 내 이번 달에 사장님 몇 프로 할랍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사장님 이번 달에 제가 진짜 21%는 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369를 6개월 1년을 해도 재미있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잖아요. 이래갖고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 내가 안 되는 만큼 내 파트너도 안 돼요. 내가 돼야지 되지. 되는 걸 봐야지 난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세 그룹은 해서 에메랄드를 갔는데 아들, 딸 세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내가 에메랄드는 자신 있는 다이아몬드 자신이 없으니까 세 그룹이 딸이 4번째, 작은 아들이 5번째, 큰 아들이 6번째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7월 달에 PT 세미나를 이제 2번째 그룹에 아주 뎁스에 한조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3조가 세라톤 호텔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저도 죽기 전에 제가 옛날에 아메를 조금 접했을 때 난도 정말 저런 차를 타고 싶다. 첫 번째 내가 갔을 때 소비자 집에 갔는데 50평 집에 사는 엄마야
이 집 왜 이렇게 막 이래 사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식구 3명, 애기 1명 데리고 부부가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20년 전에. 엄마야, 미쳤다. 암만 돈이 많아도 그렇지. 이 말라고 이 낭비를 하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엄마야, 난도 새로 사니까 그런 집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절대 난 농사 땅이라 하면은 싫다 상추도 그것을 걷지만 사먹기는 해도 흙 문지감이 내 손으로 뜯을 일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50대 중반이 되고 60이 가까워지니까 난도 대구에서 한 1시간 거리에 땅 100평만 사가지고 조만한 집 한 개 지나놓고 거기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상추 뜯고 한 골만 심고 고추 10포기만 심어갖고 따갖고 먹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좋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가니까 돈이 좀 되고 이제 부채를 재고 정리하면서 아들 딸들 차도 한 개씩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면서 정말 일시불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또 갑자기 되니까 누군가가 803에 땅이 200평 있는데 생각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좋다 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나오는데 하니까 어때 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803에 땅을 200평 샀어요. 사서 여다가 정말 공기 좋은데 집을 지갖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더더구나 죽으면 안 되니까 식품을 잘 챙겨 먹지요. 내가 아플 때 우리 딸이 정말 붙어서 보필을 잘했어요. 돈 안 주는 개인 비서예요, 우리 딸이. 돈 안 주는 개인 비서로 아메의 사업도 제가 이렇게 한 거 이 사람 이래 해서 포장해라, 이 사람 뭐 갖다 줘야 된다, 어디에 배달해라. 이 카톡으로 딱딱 찍어갖고 주면은 엄마는 입만 띄면 다 되는 줄 아나. 그래, 입만 띄면 되지. 입만 띄면 네가 처리는 해야지. 그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네가 입을 띄고 다 댕기면 하든가. 그럼 처리 내가 다 할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든지 팔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지. 그래 밥 먹을 자신 그게라도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빙하고 댕기면은 아무런 표가 없잖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딸이 잘해요. 잘하면서 9월 달에 지가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신주 회원 100명을 하더라고요. 100명을. 그걸로 갖고 이때까지 잘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지금은 다 잘하고 있고 정말 아들 딸들을 한 그룹씩 키워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새 그룹을 키워서 잘 따먹게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 내가 키우는데 저거가 여기 오지 않으면 이 과일나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자기 거를 자기가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 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아무리 너가 직장이 좋아도 그게 너가 아빠 회사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빠 회사가 아니고 엄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너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벌어먹으면서 내가 빨리 가서 정말 굵고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탁 던져줄 테니까 그 밧줄을 딱 잡고 끝까지 놓지 말고 올라오라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네가 말 안 해도 힘들어하고 못 올라올 때 내가 그 밧줄을 당기지 않는다고. 딱 나눴다가 조금 숨 고르게 하고 나면 또 당기주면 한 계단 올라오고 한 계단 올라와서 어쨌든 이거를 정상에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어쨌든 올라오면 니도 니 과일나무를 다 거닐을 수 있고 지금도 다 엄마 그룹이니까 너가 이렇게 나와서 사장님 내가 뭐 해줄 거예요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사장님 제가 해줄까요 제가 해줄까요 가면 너무 건방지 보인다. 애들이 다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인사 공손실이 하고 두 번째 사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라. 해줄까요 이거 하고 도와드릴까 물어봐. 다른 거다. 이거를 꼭 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홈미팅 같은 데서도 내가 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한 가지라도 바늘구멍처럼 새는 데가 있으면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기 미팅 마치고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아직 현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제 저녁에 카톡 왔더라고 내한테. 사장님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제습기 사왔어요. 그 제습기를 왜 사왔노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아직까지 아메에서 제습기 안 나온다고 사왔대요. 대판 싸우고 지금 내 열받아서
거실에 자러 나왔어요. 그럼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분한테 6시 반에 만나자고. 왜?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은 제습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청정기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제습기 사는 돈으로 청정기 한 개 더 사면 되잖아. 그러면 될 건데 그런 거를 여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바늘구멍이 새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고무풍선 아무리 불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커집니다. 그래 큰 그룹을 본다면 스폰서님 그룹이잖아. 적게 본다면 내로부터인데 자기가 고무풍선을 불지 못하고 항상 그 풍선에서 주저하고 있으며 밑에 사람들은 내가 한 개를 다른 걸 쓸 때 내 파트너는 2개를 씁니다. 제가 가서 이런 소리 하려고 해요. 사장님 뒤에다가 뒷모습에다가 머리에다가 CCTV를 달아갖고 하루 일과를 딱 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일이니까 정말 해야 되잖아. 열심히 하지만 일단은 새 나가는 바늘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이걸 막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우리가 물컵에 이 컵에다가 중간에 여기 바늘을 한번 살짝 엿다가 빼도 이 물이 절대 찰랑찰랑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오너라면 오너답게 해야 되는데 사업하고 내년에 말로는 내년에 에메랄드 갑니다. 에메랄드 갑니다. 입으로 갑니까 에메랄드를. 에메랄드 가면 뭐합니까? 전부 다 바늘구멍 다 새는데 그 물은 뒤에서 누가 처리합니까? 그래 그냥 돈만 보고 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정말 100%를 애용하는가? 남도 100% 애용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홈미팅에서. 내가 이마트를 하고 있어. 저게 옆에 홈플러스에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사러 갑니까 사장님들? 자존심에 사러 안 갑니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마트 거 이거 그냥 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그 소리를 1년을 들어놔놓고 제습기 사왔다 소리 뭡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 남들 보기는 파트너도 있어요. 에메랄드 간다 하고 이 에메랄드 갈 것 같습니까? 내가 100% 오너가 돼도 진짜 갈똥말똥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딱 들어가면 제가 못 가고 뎁스에 아주 못 가는데 그 집에 혹시 차 한잔하러 어쨌든 가봐라. 가서 그 집에 제품이 뭐가 안 바뀌었는지 몇 가지가 안 바뀌었는지 딱 손꼽아 가오라 합니다. 내가 100% 매니아도 아닌데 내 파트너는 한 가지 덜 다 하고 한 가지 덜 하고 10단계 내려가면 반틈도 안 씁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하지. 근데 암에 한다 해요. 그것도 안 된대요. 또 집에 간대요. 가고 나서 후회하느니 지금 정말 바꿔 써봐라고 박스에다 딱 붙여놓고 1년 있다가 그거 쓰든 진짜 더러분 못 쓰겠으면 누구 주더라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진짜 그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우야노 아까 봐서 한두 가지 있어 요거 쓰고 쓰지. 그리고 아직 돈이 덜 간절한 거지요. 저는 돈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딱 시작하면서 암이 딱 걸리고부터 암 판정받고 병원에서 집에 퇴원해갖고 와갖고는 그때서부터는 정말 한 개도 쓰는 거 없어요. 우리 남편 허리 아파 죽겠는데 물파스 한 개만 사와라. 안티프라민 사와라. 사오면 바로 버리봅니다. 바디로션 발라면 되지 바디로션. 바디로션이 그 통증을 없앤다고. 그래야지 일하는 데 가서 이야기하고. 아니 자기도 그래 바르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에 내가 바른 줄 알잖아. 내가 버리보구나. 이랬더만 지금은 우리 남편도 그 노가다 일하러 다니거든요. 누군가가 손에 막 이렇게 섭진이 있더래요. 손에 섭진 이거는 정말 손 씻는 거하고 바디로션하고 2개만 발라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 했더만은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가갔는데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이씨요 손이 다 나섰어요. 그 감히 보여준다고 내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모임에 가 자기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라도 화행여나 집에 가서 1개 2개만 있더라도 제발 좀 비닐에 꼭 묶어서 좀 버리세요. 못 버리면 아까 창고에 좀 여놓으세요. 여놓고 부자 되면 정말 이것도 못 사서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주면 돼. 빨리 하는데 열하고. 그것도 봉사예요. 봉사한다 하니까 막 너무 집에 가서
그 어디 봉사 그거 하는 단체에 가갖고 막 그릇이나 씻어주고 밥이나 퍼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국수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가면서 뭐 한 개 사줄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소비자 관리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사업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라도 해서 그 사람이 먹게 하고 쓰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시장에 가면 소비자가 몇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채소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막,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좀 한 10,000원치 사면 좀 많이 주잖아. 그러면 소비자 집에 가면 한 개씩 줘요, 한 개씩. 내가 팔공산에서 따가왔다. 막 놀래요, 막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한 개씩 주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한 개에 1,000원도 안 치거든요. 그걸 아까 봐서 못 주잖아. 그거 10,000원치 사면 한 15개, 10개 주잖아요. 한 개씩 주면 10집 줍니다. 10집. 많이 주면 안 돼요. 진짜 맛있지. 내 팔공산 이거 농사 짓는데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나? 농사는 언니가 짓고 내가 다 주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그렇게 하고 진짜 상치 뜯어서 조금씩 주고 이런 걸 하면서 하고 또 막 우리 그룹에 보면 막 찹쌀파이 굽고 막 이거 저거 과자 같은 거 만들어갖고 예쁘게 포장하잖아요. 저 보기에도 그래 못생겼잖아요. 그래 안 하게 생기잖아요. 저는 찹쌀을 가을 되면 2가마에 삽니다. 2가마에. 2가마에 사서 찰밥을 한소 대갖고 본죽통 같은 걸 우리 딸 보고 좀 많이 사라. 막 2,000개씩 이래 삽니다. 우리 딸. 반찬 넣는 거 적은 거 한 개 본죽통 2,000개 막 이래갖고 막 한 5,000개씩 막 큰 박스 2개씩 오면 거기다가 담아갖고 찰밥 한 도시락 반찬 한 가지씩 담아갖고 좀 많이 먹고 노인들 기력 없고 한 사람들 차밥 한 개서 한때 실컷 한번 잡수라고 막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런 거 쉽잖아요. 그래 이쁘고 잘하는 거 이런 건 못해.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아이고 그때 잘 먹어서 하면 또 한 번 더 해다 주고 이런 걸로 소비자 관리하고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가는 분들 입맛 없어 갈 때 막 시래기 국끼리 갖고 막 갖다 줘보세요.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거 관리하면서 이런 거 해갖고 내가 부자 된다면 얼마든가 그런 건 하겠다 막 이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서 우리 딸이 아이고 늙어갖고 자신감이 어디서 저래 나오는 거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줄 모르고 어디서 혼자 자신 있고 당당한 거 내가 안 당당할 게 뭐 있노. 내가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면 난 두부 사줄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당당할 게 왜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한테. 네가 네 할 거만 해. 네 할 거 간섭하지 말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졌어요. 내가 남들이 막 100평짜리 살고 75평 사는 사장님들은 아이고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은가히 지랄 안나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자랑질 없이 하네 이런 게. 하지만 저는 정말 시골에서 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50평짜리 아파트 가니까 너무 좋아요. 다이아몬드 해놓고 집 팔마 50평짜리 가야지 생각했는데 5월달에 갑자기 집이 팔렸어요. 집이 팔리니까 어쩝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서 또 집을 사고 이사를 했는데 6월 3일 날 스폰서님한테 오시라고. 우리 집에 빨리 누구 때문에 샀습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그 집을 샀습니까? 스폰서님 때문에 샀어요.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폰서님 우리 딸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엄마 일어나놓고 지금 어제 nel리 가고 한 개도 안 치고 왜 가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감사한 사람이 이 와서 밟고 가야 된다고. 빨리 딴 사람 오기 전에.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제일 감사한 사람이 이 바닥을 밟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와서 그냥 물 한 잔 잡수고 식사하러 가자 하면서 밖에 가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했지만 제가 이 아메이를 만나서 그 스폰서님이 정말 그 밧줄을 던져주지 않았고 제가 손바닥이 아파서 나았다면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9월 달에 제가 5그룹을 독립하면서 사장님 원래 다이아몬드 합니다. 이카니 김영석 순위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딱 했는데 상담을 하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한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래가고 약해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원래 진짜 더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하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왜 뭐 안 되는 게 뭔데?
아, 5그룹 다 했다고요, 내가. 5그룹 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년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스폰서님이 안 된다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하고, 진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하니까, 에메랄드 가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갈 때보다, 원래 다이아몬드 갈 때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처음이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 카드가 정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해내야 되는데 너무 막 바쁘다 너무 바쁘다 이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세 그룹을 해봤고 다시 세 그룹을 하면 되니까 정말 에메랄드 가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갈 때보다 다이아몬드가 어쩌면 마음이 편하네. 그 가보니까 그 길이잖아요. 그 스폰서님이 해주잖아. 이래서 가는데 다이아몬드를 간다 하니까 김영석 항순이 사장님이 원래는 울산, 창원은 절대 가지 마세요. 지방은 절대 가지 말고 대구에서만 하세요. 나머지 그 지방은 우리가 다 댕기비 할 테니까. 그래서 울산, 창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울산, 창원에 다니며 하다가 그렇게 스폰서님들이 해주잖아. 이런 거 정말 아메가 이라면 누가 애기 데리고 나는데 애기 봐줍니까? 애기 봐줘요. 뭐 바쁘다 하면 차 태워줘요. 차 없으면 태워주러 가요. 너무 일강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지. 너무 정말 아메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영사업이라는 거를 안다면은 부끄러워서 그래 못하지. 우리 직장 가면서 차 태워주는 사람 봤습니까? 통근버스 그거 탈락하면 했지만 지금은 통근버스도 없어요. 근데 개축할 때는 막 자기 차 갖고 막 잘 가. 내가 기다리라. 내가 너희 집 앞에 갈게. 이런 이야기 해놔놓고 아이고 관계 차 댈 때도 없고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팔공산 한 바퀴는 막 잘 갔다 와요. 자기 차로. 이게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아직까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목표를 딱 정했다면 12% 15%도 딱 정해놔놓고 되네 뭐 이렇게 돈이 돼 보세요. 저는 18% 할 때 이 18%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막 21% 막 스폰서 저거 다 갚아보잖아 막.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21%를 가와야 되겠다 막 이래 생각해갖고 좀 사갖고 팔면 되지 막 뭐만 되지 뭐 빨리 나서만 낫겠지 막. 정말 기력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력이 없을 때 막 다니며 하다가 집 앞에 차는 딱 됐는데 차를 대고 그러면 집에를 쳐다보면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고 기절맥절해서 그럼 차에서 누웠다가 내가 오늘 저녁에 올라갔다가 내일 아침에 내 막 밤에 자다가 돌끝에 실린이라서 막 가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수없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고 정말 애들이 안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놈의 손들이 아무도 안 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거 누구 주지? 내 죽을 때면 누구 주지? 절대 너를 안 줄 거다. 안 하는데 안 주지 마. 그 대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핀이 안 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룹이 안 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막 한 그룹씩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수없이 했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이재용 그 사장님이 경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겠나? 안 준다. 현대그룹도 난도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너가 하지 못하고 너가 경영하지 못하겠다. 내가 볼 때 내가 아줌마지만 너가 본게 이거를 내가 줘도 못 해가겠다. 이래 싶으면 안 준다 나는. 너도 그러잖아. 너도 우리 며느리들 다 앉았는데 이야기해서 너도 애를 보고 밥을 주놔놓고 이거 다 먹으면 애가 안 되겠다 싶어 반틈만 주고 뺏어보잖아. 똑같은 거다. 나도 그렇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내가. 나는 너한테 죽을 때까지 정말 용돈 없어서 헤매지만 하면 되는 거고 내 먹고 살고 난도 누군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밥 한 그릇 살 수 있으면 사고 정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우리 딸이 막 엄마 나중에 그래 되더라도 지금은 엄마 너무 쓰는 거 아이가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버리 쓰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난도 자식은 너것도 다 컸으니까 각자 너것고 너거 살마 되고 나는 내버린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다 안 할 거고 하락한다고 하다 안 할 거니까 각자 자기 거 자기 알아 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좋고요.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살잖아요. 바로 첫 번째
번째 주제자가 우리 동생인데 거기도 내년에는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 팔남매 중에 최고 잘 살았고 BMW 타고 다니면 너무 멋지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바닥이 났을 때 교육장에 그 사무실에서 한 2달을 잤다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너무 어려울 때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어디에선가 강의 때인가 스피치를 들었는데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 때 뭔가를 언니한테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살면은 괜찮아요. 만약에 죽고 나면 내가 그 말을 해갖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정말 말 한마디 못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도 가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가슴 아프지 않고 이번에 이사 가면서 50평 간게 방이 4개잖아요. 4개인게 방에 한 개 있잖아. 니도 우리 집으로 같이 이사 온나? 6월 1일 날 이사 와. 내도 이사 와. 꼭 같이 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빨리 다이아몬드 가서 집 살 때까지는 여기 살아.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 잔이 넘치니까 누군가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내 잔이 넘치지 않는데 내가 배고픈데 줄 수가 없어요. 말은 주고 싶지. 그렇지만 정말 내 잔이 넘치니까 누군가를 줄 수 있고 정말 같이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교육장을 올 때 다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밥 안 먹잖아요. 다 각자 거 나가 먹는 거는 내 거 내가 다 먹게. 그러세요. 목욕탕에 화장실은 내가 다 댈게. 그러세요. 그러세요. 우리 딸이 이모야 우리 전체 쓰는 것보다 우리 화장실에 쓰는 게 화장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한 번씩 살아 내가 니도 화장실 한 번씩 살아 그러면 될까 아이가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너무 재밌잖아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재미있게 웃으며 하고 아침에 자고 나서 언니 그러면 우리 차를 어떻게 갖고 가야 돼? 3명 한 집에서 갔다가 오니까 차를 어떻게 차는 각자 개인 사업이니까 각자 타고 다녀야 되지 남의 차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그릇 키워야 되니까 각자 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 제가 딸 케어주러 가야 됩니까? 안 되잖아. 난도 내 사업 해야 되지. 그래서 각자가 하고 우리 딸이 저거 이모 보고 사장님 어서오세요 가면 10분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났네요.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다른 일을 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더 열심히 살았어도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내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영사업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보통 한 9시에서 9시 반 되면 집에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와서 집에 잠시 한 개 갈러 들어갈 때는 잠깐 있지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막 시간 다니면서 하다가 12시가 되면 집에 갈까 이래 싶으면 오늘 좀 너무 일찍 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넘었어. 1시가 됐어. 이제 집에 가야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이야.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디 갑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제 조금 그럴 때는 사업자들, 사장님 11시쯤 되면 제가 시간 되는데, 우리 어디서 차 한잔 할까? 막창 한번 먹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 둘이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줌마가 됐는 게 너무 좋잖아요. 뭘 해갖고 제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내를 잘했다 싶고, 이왕 시작했으면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결과를 내봐야지 성취감을 맛보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면 내가 그거를 딱 목표를 정해놔서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달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350만 PV가 됐는데 15%를 10시 돼서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소리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은 어떤 게 편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하니까 50만 PV를 하려고 하면 50만 원 해갖고 안 되고 15%가 되면 돈이 얼마고 내가 그리고 팔마 되지 하니까 아이고 카드값이 걱정돼서 안 갑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편하게 해서. 그런데 사업은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집도 집이 편하면 밖에가 안 편하고 밖에가 안 편하면 집이 편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집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남편이 걸고 넘어지고 뭔가가 일이 생겨. 근데 집이 조금 편해. 안 되겠다 싶어. 집이 조금 편해. 밖에 일이 없어. 어떤 게 좋습니까? 집은 어찌됐든 밖에 일이 잘 돼야지 우선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하다가 이러면 혹시 어찌되면 우리 딸이 엄마는 봐라. 난도 파트너인데 난도 엄마의 하나의 파트너인데 내보고는 왜 일하는데 니는 삐지도 돼. 니는 삐지도 언젠가 돌아올 거잖아요. 다른 파트너는 삐지면 안 돌아와. 딸은 달게도 안 되면 뭐라 하면 돼. 그래 어떤 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니까. 그 중에서 니를 뭐라 해야지 다른 사람 뭐라 하면 되노 그게. 나 뭐라 하면 삐질 건데 또 달게려고 하고 차라리 니를 뭐라 해야지. 니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하지. 내가 막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니가 그 사람들을 보고 사장님 가시다 우리 가시다. 여기 있으면 엄마는 계속 더 가니까 가시다. 가서 밥을 한 그릇 사먹이면서 사장님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나는 더 받아. 하지만 우리 엄마처럼만 된다면 우리가 얼마 좋겠노. 꼭 그 소리를 마지막에 해라. 결과를 내라고 결과를. 그러고 밥을 사줘라. 밥을 사주고 달래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풀고 가게.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면 둘이서 하나가 혼내면 하나가 달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우리는 니하고 내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되게 뭐라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짜 멋진 데 가서 선물을 사주든가. 사장님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대. 별나기 적해도 그래도 우리 저 엄마처럼 하겠나.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갖고 풀고 하자. 난도 스트레스다. 우리 둘이 먹자. 막 이렇게 달래고 풀고 보내고 그걸 빨리 해라고. 빨리. 너무 멀리 가는 시간이 있잖아. 빨리 안 갔을 때 딱 붙잡아 갖고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멀리 잡아로 가야지 와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항상 좋을 수도 없어요. 사업자와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정말 매일 좋으면 얼마나 좋겠노만 엄마하고 딸도 맨날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좋진 않지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사람은 탁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라고 서야 된다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 부자는 그렇게 한다고. 사장은 다 그 직원들은 사장을 다 미워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장은 또 그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어쨌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가서 보여주는 사람이 최고일 것 같아요. 보여주고 결과를 내고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다 이루었어요. 정말 땅 샀고 차도 외제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거 샀고 집도 넓은 데 갔고 이래 했는데 뭐 잘했습니까? 전 제품 애용했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바늘구멍 셀 데가 없습니다. 이 바늘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막아갖고 자꾸 새는 거예요. 풍선을 계속 부는데 조그마한 보이지는 않지만 바늘구멍에 새는 거예요. 이게 새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해갖고 저도 다이아몬드를 해낸다는 게 제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이거 좋았다 저거 좋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으면 이 세상에 없어요. 땅 밑에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수돗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우리 친구가 야 막 수도꼭지가 막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더 좋아. 그런 거는 임시는 좋은데 진짜 명품을 써라. 내가 명품 진품을 쓰는 이유가 비슷하다고. 비슷하면 그러면 너가 신랑하고 비슷한 사람 뒤에 따라가면 이렇게 지나간다. 뒤에 가서 딱 잡아갖고 오늘 우리 둘이 자자 이렇게 해도 되나? 비슷한 거하고 진짜 하고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된다고요. 비슷한 거하고는. 어쨌든 내가 뭐를 선택했고 최고의 아메이를 선택했고 이런 아줌마도 해내잖아요. 내가 해낸다면 여기 사장님들 못 해낼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런 정말 아줌마도 해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여행지에서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웃으면서 성공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8월 1일자 다이아몬드를 해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